안녕하세요. 청약 당첨된 집에 입주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돈 줍는 제아테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의 강제 미라클 모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남편의 출근 시간이 빨라졌고 덕분에 저도 잠을 더 자는 대신에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출근 전에 청소와 설거지도 해두고 블로그나 유튜브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조금 더 자보기도 했는데 오히려 일어나기가 더 힘들고 애매하게 더 자니까 머리도 아프더라고요. 미라클 모닝으로 할 일을 찾아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깨끗한 집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가 집에 와서 이거 언제 치우나 생각을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밤에 잠도 일찍 자니까 바이오리듬도 더 좋아져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덜 힘들어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침을 먹고 남편의 출근을 배웅하고 어제는 출근 전에 청소하느라 하지 못했던 블로그를 이른 아침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 경제 뉴스를 조금 보다가 이제 출근 준비를 하려고요. 오늘은 저의 휴무일이에요. 저는 휴무가 더 바쁜 것 같아요. 남편은 일주일에 하루만 쉬기 때문에 남편과 같이 쉬는 날은 임장을 가거나 일주일간 하지 못했던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집안일은 거의 못해요. 제 쉬는 날은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로 출근을 하는 날이라고 할까요? 블로그를 매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포스팅 작성을 조금씩 해두어야 평일에 업무하면서 글을 발행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저희 집은 매일 아침을 먹고 있어서 쉬는 날 밀프렙을 해두어야 편하기 때문에 오늘 해두어야 돼요. 밀프렙을 하면서 영상 촬영도 하고 매주 일요일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날이라서 편집도 해야 돼요. 유튜브가 영상이 짧지만 편집하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오늘은 혼자 있으니까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식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려고요. 오늘은 엄마가 준 유기농 아사기 고추를 이용해 참치김밥을 만들 거예요. 김밥김을 사고 복숭아가 맛있는 계절이라 복숭아를 사러 왔어요. 갑자기 비가 와서 너무 속상해요. 남편이 새로 시작한 일은 실외에서 하는 일인데 비를 쫄딱 맞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도 되고 마음도 상하고 그러네요. 남편은 새로운 일에 적응 중이기도 하고 비가 와서 일이 더디게 끝났어요. 남편을 마중 나왔는데 땀과 비에 젖은 티셔츠와 남편의 오늘 걸음수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속상하지만 웃을 날이 오겠죠. 오늘은 월요일, 연차를 썼습니다. 사실 연차는 안 쓰면 나중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서 안 쓰고 차곡차곡 모으는 편인데요.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쓰게 되었어요. 남편을 출근시키고 모닝 루틴을 하다가 9시가 되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공증사무실에 가야 하는데요. 이 영상은 저의 기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 올릴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 기분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만 나누고 싶어서였는데요. 근데 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은 개인적으로 법적 지식이 많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알아보고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겨봤어요. 사기꾼이 월세집 계약 기간을 만료로 짐을 뺐다고 해요.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사기꾼한테 돌려주지 않고 공탁을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채권자들도 사기꾼의 엄마도 사기꾼의 와이프도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할지 모를 때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을 해둘 수 있다고 해요.
이걸 찾으려면 저도 서류를 접수해야 해서 공증 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집행문을 제출해야 돼서 연차를 쓰게 되었어요. 내 돈을 찾아야 하는데 사기꾼은 어디 잠적했는지 사과 한마디 없고 그의 가족들은 파렴치하게 내 돈을 가지고 또 튀려고 했는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요구했다는 게 어이가 없어요. 다행히 더운데 지하철역이랑 가까워서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집주인이 공탁해서 본인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돈을 들고 튈 수 없으니 연락이 온 거예요. 돈을 찾으려면 돈을 또 써야 돼요. 돈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돈을 위해 저는 서류를 떼려고 서류 비용도 지불하고 내 연차수당도 날리고 시간도 뺏기고 차비도 들었어요. 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둔 건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범죄자들 앞으로 세금처럼 부과해두고 비용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국세를 안 냈을 때처럼 나라에서 압류를 걸어 범죄자들로부터 받아가면 저보다 더 빨리 범죄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소, 그다음에 증서 아까 쓰셨죠? 2024년 2월 79. 사무소 명칭하고 증서번호 한 기재 되어 있는 원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시 해드릴 수 있어요. 법원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출한 법원에.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 사기꾼들은 살인범과 동일한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짤을 보는데 덱스님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기꾼은 살인자와 동일한 취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기꾼은 그 사람의 취약한 점을 잘 노리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공증 사무실을 나와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서초동을 가려고 합니다. 사기꾼이 보증금으로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겠다고 했을 땐 채권자가 저 포함해서 2명이었는데요. 연락도 안 되다가 공탁금을 찾아가라고 하더니 채권자가 총 3명이더라고요. 채권자가 왜 1명이 더 늘어나 버렸죠? 이걸 가압류를 하면 채권 금액에 따라서 안분해서 나눠 가져야 하는데 보증금도 쥐꼬리면서 나눠 가지면 진짜 회수할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제 돈은 찾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심부름으로 남편의 사업자 카드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남편 사업자 카드를 대리인이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못 찾고 빈손으로 가는 중이에요. 역시 철저해. 집에 가는 길에 오늘 저녁은 떡볶이를 해 먹으려고 어묵을 사러 가고 있어요. 어제 김밥을 싸고 남은 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김밥전과 떡볶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뜨거워. 집 앞에 시장이 있으면 좋은 점은 생활비 물가가 마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요. 신선한 재료를 그때그때 사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필요한 것만 사다 보니까 과소비를 하지 않아서 완전 좋아요. 너무 더워서 커피가 진짜 먹고 싶은데 집에 가면 시원한 얼음도 있고 커피도 있어서 방앗간들을 다 제치고 집에 가고 있어요. TV 최고 TV. 이제부터 힐링 타임이에요. 노브랜드 커피는 2리터에 3,500원이라 떨어지지 않게 쟁여두고 마시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 태풍으로 비도 온다고 해서 이번 주는 임장을 쉬기로 했어요. 그 대신 집에 있으면 늘어지기만 하니까 남편이랑 아점 먹고 카페 가서 블로그도 쓰고 오랜만에 우리의 투자 이야기도 했어요. 11,700원인데 배당금이 320원. 100% 아니니? 이번 주엔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던 나스닥 100을 조금 매도했어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나스닥 100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주가 방어가 되고 있었는데 실제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는 고점을 찍고 6%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산 리밸런싱을 위해 제가 플러스 난 수익만큼만 나스닥을 매도했어요. 전부 매도하면 나스닥이 더 상승했을 때 저는 수익에 대한 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플러스만큼만 매도한 건데요. 주식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동안 수익이 난 부분을 잃지 않으려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자산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지금 포트폴리오가 8개월 된 포트폴리오라 한번 조정을 해봤어요. 저는 당장 빼서 쓸 수 있는 돈이나 투자금은 없지만 10년 동안 연금저축보험으로 납입한 돈을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로 옮겨서 지수추종 투자만 하고 있는데요. 매월 투자 현황과 수익에 대해서 블로그에 공유하고 있고 그동안 공부해온 내용들도 블로그에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블로그 주소도 올려둘게요. 올해는 휴가 계획이 없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다음 주는 아주 짧은 휴가와 우리의 돈 모으는 이야기로 채워볼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오늘도 돈 많이 줍는 하루 되세요. 빠잉!